안녕하세요, 주상조아TV입니다. 오늘은 니카 위스키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타케츠루 마사타카와 타케츠루 퓨어 몰트 제품에 대한 리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긴 없네. 왜 없어? 자, 타케츠루 마사타카는 일본의 위스키 제조사인 니카 위스키의 설립자이자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의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일본 위스키 산업의 기반을 닦은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라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일본 최초로 스코틀랜드 현지에서 위스키에 대한 기술 전반에 대해 배워서 귀국해가지고 일본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 야마자키 증류소의 건설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뭐 사실 이제 약간 죽서서 남 좋은 일을 한 이후에 야마자키 증류소, 그러니까 산토리에서 독립을 해가지고요, 니카 위스키를 직접 창립을 하고 니카 위스키의 증류소인 요이치 증류소 그리고 미야기쿄 증류소를 건설을 해서 또 운영을 하며 위스키 산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타케츠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집안 자체가 주류에 관련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1894년에 사케 양조장 집안에서 태어난 이 타케츠루는요, 거의 자연스럽게 양조에 흥미를 갖게 됐고요.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진학을 하게 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양조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6년에 세츠주조라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이 세츠주조라는 회사의 지원으로 인해 스코틀랜드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엄청난 기회죠. 덕분에 이 일본 위스키 산업의 시발점이 열린 거예요. 세츠주조는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튼 글래스고 대학의 응용화학과, 알코올은 역시 화학물 아닙니까? 응용화학과로 진학을 합니다. 이후에 이론만으로는 위스키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타케츠루가 여러 증류소를 견학을 하면서 또 직접 찾아가서 배우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중 대표적인 곳이 이제 롱몬, 헤이즐번, 이런 아실만한 유명한 그런 증류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코틀랜드 여성 리타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고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하고 일본으로 함께 귀국을 합니다. 그 당시에 동양인 남성과 서양인 여성의 국제 결혼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을 거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해내고 결혼을 해서 옵니다. 결혼식은 못했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해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왔어요. 리타라는 사람은 다 내려놓고 타케츠루 마사타카만 보고 먼 일본으로 그냥 온 거죠. 대단한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일본 위스키 인기의 주역인 일본 드라마,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 니카 80주년과 맞물려서 방영한 맛상이라는 일본 드라마, 타케츠루와 리타의 이야기를 담은 그 드라마예요. 한번 찾아서 보시는 것도 일본 위스키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꽤나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후에 다양한 이유로요, 세츠주조가 이제 위스키 사업은 접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다른 일을 좀 하는데, 그러다가 산토리의 토리 신지로와 함께 야마자키 증류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산토리에서 잠깐 일을 해요. 여기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타케츠루는 좀 더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기후 조건인 홋카이도를 선호를 했고요. 토리 신지로는 소비자와 유통 친화적인 그런 지역을 선호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토리 신지로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의 야마자키 증류소가 세워졌고요. 나중에 퇴사하고 타케츠루는 자신이 증류소를 차릴 때 그때는 원하던 조건인 홋카이도에 요이치 증류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이치 증류소가 홋카이도에 있는 거예요. 이후에 많은 행보까지 다 설명하자면 너무 장황하게 길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두드러지고 몇 가지 얘기해야 될 만한 업적을 뽑자면요, 당시 일본 위스키 업계는요, 몰트 원액을 급을 나눌 때 이제 주정을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위스키 등급을 분류했다고 합니다. 위스키에 위스키를 섞어서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정을 섞어요. 이게 위스키 산업 발전에, 퀄리티 발전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타케츠루는요, 스코틀랜드처럼 그레인 위스키를 사용하는 진짜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고, 지금의 모기업이죠, 아사히의 투자를 받아서 스코틀랜드에서 그레인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그 코페이 증류기를 구매를 해서 바로 생산에 돌입을 했고, 지금의 블랙니카 요거를 제대로 출시를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퀄리티 좋은 그런 위스키를 만들어낸 거죠. 이후에 미야기쿄 증류소도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타입의 일본 고유의 정통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일본 위스키의 퀄리티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위스키, 정통 일본 위스키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인물, 타케치루 마사타카였습니다. 여튼 이제 제품에 대해 또 알아봐야 되겠죠. 앞에가 좀 너무 길었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 이 창립자 타케치루 마사타카를 기리는 의미에서 명명된 이 제품 타케치루 퓨어 몰트,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케치루 마사타카의 양자인 타케시가 타케치루의 사망 후에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는 이 제품 타케치루 퓨어 몰트, 요이치와 미야기쿄의 원액을 블렌딩한 블렌디드 몰트예요. 싱글 몰트가 아니에요. 요거는 블렌디드 몰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 타케치루 초상화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의미상 제가 봤을 때 이런 제품은 싱글 몰트인 것보다는 요이치와 미야기쿄와 섞여 있는 그런 블렌디드 몰트인 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몰트예요. 그레인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몰트입니다. 바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역시나 플라스틱 캡이죠. 이 제품은 700ml에 43도입니다. 이 일본 위스키들은 따는 맛이 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 다 좋은데 따는 맛이 없어. 색은요, 좀 전에 봤었던 요이치보다 조금 더 맑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끈적함이 거의 없어요. 많이 과일스러운데요. 살짝의 스모키함? 피티하다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살짝의 스모키함이랑 과일 위주의 그런 느낌. 미야기쿄 원액이 들어가면서 좀 많이 과일스러운 그런 느낌이 생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상큼한 그런 과일 느낌. 약간 상쾌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과일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상큼 달달한 그런 과일 느낌입니다. 거기서 언뜻 느껴지는 스모키함.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조금 복합적이네요. 이게 약간 뭉근한 단맛인데 바나나 같은 맛? 향에서 느껴졌던 그런 약간 상큼 달달한 향이랑은 좀 상반된 맛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뭉근한 단맛이고, 약간의 꿀처럼 달면서도 화사한 그런 뒷맛도 좀 나고 향이랑은 조금 다른 그런 맛이 납니다. 마시고 나서가 전체적으로 되게 입안을 좀 편하고 부드럽게 좀 해줘요. 입안이 좀 살짝 코팅이 되는 느낌이면서 약간 밀크 초콜릿 같다 그래야 되나? 안을 좀 많이 감싸줘서 마시고 나서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옅은 그런 스모키한 게 마시고 나서 좀 남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향과 그리고 마시고 나서의 그런 남은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피트가 살짝이라도 좀 있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먹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편하고 좋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니카의 창립자 타케치루와 타케치루를 기념하는 위스키 타케치루 퓨어 몰트에 대해 한번 알아봤어요. 산토리 계열 위스키랑은 또 다른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뭐가 더 낫다 이런 느낌은 당연히 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요, 좋은 제품,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상전화TV였습니다. 3편이 있어요.